막상 이렇게 주행할 때 느낌은 굉장히 세팅이 좀 가볍게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가 제대로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차는 이 갬성으로 타는 차예요. 뭔가 이 미니만의 그 특유의 감성이 있습니다. 모터나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차량은 고유의 디자인과 그리고 개성의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미니의 일렉트릭 SE입니다. 미니 일렉트릭 SE는 2022년부터 국내에 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2세대의 외관과 또 매력이 넘치는 퍼포먼스 주행 감각까지 다양한 특징을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최고 출력은 218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7.7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럼 전면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일렉트릭 SE의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미니의 감성을 가져가면서도 또 전기차 특유의 디자인까지 가미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릴이 막혀 있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에 냉각 기능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릴이 팔각형 형태로 상당히 좀 크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니 일렉트릭 SE에 또 귀여움을 추가하는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SE 모델이기 때문에 S 이렇게 레터링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키치하고 저는 마음에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니 하면 원형 헤드라이트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렇게 원형 헤드라이트, 주간 주행 등까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보통 이 밑부분에 뭐 파츠나 가니쉬가 다른 차량들은 들어가기 마련인데 지금 미니 일렉트릭 SE는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이제 미니 일렉트릭 SE의 측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상당히 정말 이 미니만의 아이코닉한 실루엣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치백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아래로 탄탄한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참 매력적인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루프라인과 또 이 필러 부분이 검정색으로 투톤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디와 검정색 이렇게 투톤 컬러로 되어 있고 또 밑에 보게 되면 이 밑에 바로 하단의 클래딩 부분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젊으면서도 또 유니크한 그런 느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휠을 살펴볼까요? 휠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과 페이버드 트림에 따라서 17인치와 18인치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만나보시는 시승 차량은 페이버드 트림이기 때문에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옆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냥 실버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 휠 부분이 브론즈 컬러로 은은하게 빛나는 거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또 자아내는 것 같고요. 지금 보는 타이어의 재원은 22540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니 일렉트릭 SE의 가장 이 미니만의 정점인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후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테일램프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낮이다 보니까 잘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유니온 잭을 형상화한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살짝 보면은 약간 찡그린 듯한 그런 특수 문자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미니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치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루프라인은 짧으면서도 간결한 형태로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와이퍼가 나와 있는 형태인데 히든 와이퍼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범퍼 형상을 보더라도 이 범퍼 형상이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약간 볼륨감 있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테일램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웰컴과 그리고 굿바이 라이팅 중에 선택을 또 해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픽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픽셀의 문양도 페이버드 트림 이상부터는 본인이 실제로 조정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양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또 마음을 자극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테일게이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이쪽에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열리는데요. 제가 지금 트렁크를 열어봤는데요. 보면은 살짝 좀 좁아 보이죠? 적재 용량이 210리터라고 합니다. 보통은 2열을 폴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6대4로 폴딩을 하게 되면 800리터까지 적재 용량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여행을 가거나 또 짐을 놓기에는 800리터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안쪽에도 이 마감 같은 걸 보게 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플라스틱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간단한 짐을 놓기에는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와, 실내는 미니만의 감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폴스타와는 또 다른 그런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브랜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게 되면 앞에 계기판이 과감히 삭제가 됐습니다. 계기판은 사라졌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또 미니 하면 이 원형 디스플레이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 테두리가 없이 이렇게 또 아주 심플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이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조작을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성도 좋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에는 마치 삼성 워치의 확대 버전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항공기 조작기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저는 이런 거는 얼마 전에 봤었던 글래디에이터? 약간 그런 느낌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하고 시동 같은 경우도 마치 이렇게 열쇠를 딱 키를 꼽고 돌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파워를 조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독특하네요. 자, 그리고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풍구의 방향은 이 버튼을 통해서 또 조절을 해볼 수 있다고 하고요. 바람의 세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서 조절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이 가운데 보이는 대시보드인데요.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 2D 니티드 직물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차량과는 다른 이런 포인트적인 감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또 이 색깔의 조화들도 상당히 키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영국의 그런 감성들을 중간중간 또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페이버드 트림인데요. 페이버드 트림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JCW 트림은 아니지만 스포츠 시트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마치 약간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이나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지금 위에 보니까 이렇게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차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썬루프도 귀엽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토이카다운 그런 감성을 또 느껴볼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센터페시아를 조금 더 봐볼까요? 저는 너무나도 좋은 게 여기 저는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움직여봤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부착을 했을 때에는 그냥 디자인적인 감성을 주지만 또 요거 따로 이렇게 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디자인을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컵홀더 부분은 이렇게 크롬 형태로 테두리를 감고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굉장히 미니만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미니 일렉트릭의 좋은 점이 조수석에 있는 사람과 상당히 가깝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센터 콘솔 쪽이 굉장히 좁죠. 그리고 이쪽 수납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면은 되고요. 정말 귀엽고 미니미니한 사이즈의 수납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2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로 들어가려면 지금 이 시트에 있는 스트랩을 당기시게 되면 돼요. 당기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트가 밀려나고요.
자, 이제 2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2열로 정말 힘겹게 들어왔습니다. 네, 저처럼 좀 체형이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쿠페 사이즈이다 보니까 2열에 앉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신장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전고가 낮다 보니까 이거 방지턱만 닫다 보면 제 머리가 닿을 것 같습니다. 이 뒷좌석에 앉는 거는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짐을 좀 많이 실으시는 분들이나 또 가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쿠페보다는 컨버터블을 선택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고요. 다만 미니 일렉트릭은 아직까지 컨버터블이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시트가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시트와 그리고 차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징적일 것 같고, 그리고 리클라이닝 기능 같은 경우도 지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뒤에서 앉아서 가기에는 불편함이 좀 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개는 안 되고 하나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당연히 쿠페 모델인 만큼 뒤에서 에어컨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다른 특별한 기능들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지금 미니 일렉트릭 SE를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최고 출력이 218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7.7을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아무래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좀 마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밟았을 때 또 워낙,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전기 모터가 달리면 초반에 가속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잖아요. 힘이 좋다 보니까 전혀 뭐 이런 일반 도로에서 힘이 달린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고요. 근데 반응성이 정말 대박 좋습니다. 이게 페달을 밟으면 갑자기 확확 튀어나가요. 마치 진짜 이렇게 웅크렸던 치타가 확 튀어나가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차가 확확 반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좀 바로 식사를 하고 운전을 한다거나, 그리고 평소에 좀 그냥 컴포트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의 느낌은 멀미를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똑같은 도로를 제가 다른 차량들을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차량은 그 어떤 차량보다도 이 밑에 서스펜션이 좀 하드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정말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2톤이 안 되는 또 차체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편에 속하죠.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통통 튀기는 매력이 더 잘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미니 하면 고카트 필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이 도로 로드와 그리고 차량이 하나로 이렇게 붙어서 가는 듯한, 그러니까 즉 밑에 있는 노면의 어떤 느낌들, 뭐 요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몸으로 전해진다라는 느낌일 것 같은데, 정말 그 고카트 필링이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컴포트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지금 제가 에코 모드로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고카트 필링을 느껴보려면 고카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주행 모드를. 네, 주행 모드를 바꿀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센터 페시아에 마치 이렇게 버튼으로 항공기 조작계에서 영감을 받은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위아래로 누르셔서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일 때는 지금 이렇게 새 모양이 나오면서 그린 색이 나오죠. 자, 그리고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자, 코어가 나오는데 코어가 일반적인 차량의 노멀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 모드이고, 그 위로 또 올려 보면 네, 이제 고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고카트 딱 누르자마자 이히히 막 약간 이런 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그런 감성을 주는 것 같고, 고카트로 바꾸자마자 확실히 또 차가 확실히 반응을 또 해주네요. 뭔가 윙윙 하면서 인위적인 지금 또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전에 BMW i5를 시승했을 때 그런 약간 인위적인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페달을 밟을 때마다 이 소리가 또 극대화됩니다.
오, 네, 윙윙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차체에 뭔가 나를 휘감는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사운드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자체 드라이빙 모드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느낌이 전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저를 약간 이렇게 휘감는 것 같은, 마치 밑에 이 차 밑에서도 바람이 심한 태풍이 한번 왔다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이게 느껴지네요. 네, 여기에서 제가 한번 속도를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를 보게 되면 원형 디스플레이에 지금 모터가 어느 정도 구동이 되는지가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이코닉하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마치 내가 진짜 고카트를 타는구나. 네,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 앞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컴바이너 타입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딱 화면에 투시가 되는 그런 형태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요. 아무래도 시야가 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운전을 좀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고카트로 바꿔서 제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9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한번 딱 페달을 밟았을 때 왕 하고 힘을 냈다가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는 듯한, 마치 약간 용수철을 당겼을 때 그런 긴장감으로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줍니다. 이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카트의 필링을 느끼면서 회생 제동으로 제가 좀 더 조절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찾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 쪽에 일반적인 전기 차량은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패들 시프트로 회생 제동의 이 강도를 조절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량은 패들 시프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스티어링 휠에서 조절은 못 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형 디스플레이에 이 변속 모드 뒤에서의 회생 제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적응식, 그리고 낮음, 중간, 높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적응식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한번 높음으로 바꿔볼게요. 자, 적응식에서 높음으로 바꿨습니다. 눌렀다가 떼는 순간 갑자기 얘가 확 제어하거든요. 와, 그 어떤 차량보다도 회생제동이 되게 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생제동을 높음으로 해놓으니까 이 페달을 밟았을 때 사운드도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윙 하는 소리가 정말 이 앞에서부터 뒤로 슉 지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떼는 순간 갑자기 확 속도를 줄이는 거죠. 굉장히 좀 강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낮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낮음으로 바꾸면 네, 확실히 아까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페달을 밟았다가 뗐을 때에도 이렇게 제동을 해주는 그 강도가 확실히 낮아지고요. 저는 높음보다는 그냥 낮음으로 하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높음으로 강도를 설정하면 정말 멀미가 제대로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서 보니까 퍼스널이 있어요. 일반적인 퍼스널이라고 하면은 서스펜션이나 전반적인 세팅을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세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드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드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퍼스널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퍼스널과 이 디자인, 이 무드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또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내리게 되면 비비드로 바뀌게 됩니다. 비비드. 네,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 됐고, 누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음악을 들으실 때는 또 비비드로 설정을 해놓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타임리스로 바꿔볼게요. 조용히. 네. 타임리스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네, 타임리스로 바꾸면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마치 영국의 빅밴드 그런 모습을 하나 약간 형상화한 것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또 나름대로 감성이 아주 충만해지네요. 자, 그리고 밑으로 또 내려보면 밸런스도 있습니다. 밸런스는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소리가 바뀌었어요. 뭔가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은,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또 뮤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또 무드들이 추가가 되었네요. 제가 무드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는 거지만, 이 전반적인 세팅이나 모드가 정말 바뀐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전반적인 이 디자인, 무드가 바뀐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행이 확실히 변화되는 건 아까 본 그 노멀 모드라고 할 수 있는 코어와 그리고 고카트의 차이에서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왼쪽 부분을 보게 되면 또 반자율 주행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두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안전거리 제어 기능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주행속도 제한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 세대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세대에 들어서는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조작을 해보니까 BMW 밑에 아무래도 산하 브랜드여서 그런지 BMW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선 유지 기능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차선 유지를 잘 안 지켰을 때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또 경고등을 보내주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니 차량이 이 차체에 비해서 스티어링 휠은 약간 무겁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이 스티어링만 봤을 때는 약간 무거울 수 있지만, 막상 이렇게 주행할 때 느낌은 굉장히 세팅이 좀 가볍게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가 제대로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차는 이 갬성으로 타는 차예요. 뭔가 이 미니만의 그 특유의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아주 좋아할 만한 또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도착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7.4km/kWh가 나왔습니다. 공인 전비는 5로 알고 있었는데 7.4가 나오다니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은데요. 7.4 정도가 나온다면 300km 이상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10%에서 80%까지 충전을 하는 데에는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T맵 순정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충전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미니 일렉트릭 SE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는 미니를 좋아하는데 전기차를 타보고 싶으시는 분들이 미니 일렉트릭 SE를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주행 감각이 통통 튀기면서 또 미니만의 감성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최적화된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니 쿠퍼 SE의 가격은 클래식 5,250만 원과 페이버드 5,610만 원의 두 가지 트림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218마력에서 40마력의 출력 상승과 미니에서 고성능 주행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미니 SE JCW의 경우에는 6,050만 원의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 트림인 클래식과 페이버드의 옵션 차이는 JCW 스포츠 시트, 인테리어 컬러, 서라운드 뷰 옵션의 유무인데요. 페이버드 트림에 추가되는 JCW 스포츠 시트는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클래식은 수동 시트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차량은 하남 스타필드 2층에 위치한 미니 전시장에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미니 하남 전시장은 아시아 최초의 시티 라운지로 쇼핑몰과 함께 편하게 방문해 볼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요. 시승 차량뿐만이 아니라 이벤트, 출고 혜택, 프로모션까지 궁금하시다면 상담과 시승까지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오정훈 팀장님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나우의 정유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